행복한 라디오 켜지는 청춘. 안녕하세요. 봄꽃으로 온 들판이나 산기슭에 색색히 저마다 아름다운 꽃동산이었는데 어느덧 실록이 우거진 산골장마다 물소리, 새소리로 시간은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괴지나 청춘 7월 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유한권. 폭우 지난 신철규. 나는 지은 죄와 지을 죄를 고백했다. 너무나 분명한 신에게 빗줄기의 저항 때문에 노면에 흥건한 빗물에 저 핸들이 이리저리 꺾인다. 지워진 차선 위에서 차는 비틀거리고 빗소리가 비가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가 차 안을 메뚜기처럼 가득 메웠다. 내 가슴을 메뚜기들이 뜯어먹고 있다. 차 안을 메뚜기 떼처럼 가득 메운다. 오늘은 100세 철학자에게서 들은 장수의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건강하다고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또 조기 축구하던 친구들은 지금에 다 세상에서 뜨고 없습니다. 그래요. 건강은요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요. 안 되죠. 예,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씀. 나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겠지만요. 그렇게 우리 일상을 담은 방송은 시청률이 잘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실제 100세 넘는 분들의 생활을 궁금해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도 엄정행의 노래 한번 듣고 이어갈까요? 네. 지나온 길 비가 지던 꽃자국들 애인은 아픈 대신 즐거움도 섞었구나. 옛날은 가가 없어도 그때 어른 가려라. 옛날은 가가 없어도 그때 어른 가려라. 그렇게 걸어온 길 숨김없는 거울에는 새겨진 믿음 아닌 뉘우침도 비쳤구나. 옛날은 가가 없어도 새삼 마음 설레라. 옛날은 가가 없어도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 시는 빗속을 날아가는 나비와 같아. 나비의 탄생이 그러하듯 작년 봄에 나온 시집에 들어있다. 발견하자마자 시의 날개를 접어 그대로 덮어두었다. 7월의 폭우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거센 비가 저주처럼 차를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 마음은요, 빗소리처럼 부서지고 빗소리에 불길하게 뜯어먹힌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는 듯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라고 부르죠. 네네.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네. 참 하여간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따져 보다 보면은 그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7월의 폭우는 7월과 함께 사라질 텐지만 마음의 폭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우 네. 예, 꿈꾸는 백마강 배우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죠. 네네.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리의 날이 그날프거나 절에 사거나 이려편 주두둥실 낙화함 그늘에서 우러나 보자. 고란사 정설이 파묻히면은 후곡한 장 얼얼이 찢어지는데 그 누가 알리여 백마강 탄식을 낙화함 달빛만 옛날 같구나. 유 기자님 노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저음이 딱 예. 돼가지고 그냥 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FM 라디오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되는데요.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100세 건강에 대해서 이 노인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더인 선생님은 100세 시대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뭐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예. 뭐 이렇게 딱히 아주 운동이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강한 그런 건 못해요. 아, 예. 네, 그냥 아침 새벽으로 음. 그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아, 예. 네, 손체조.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손체조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걸 후령을 내가 불러가면서 예, 예, 네, 예, 한 예. 바퀴를 또 그것도 한 바퀴 돌려가지고 운동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하면 기 운동이거든요. 네, 무리하게 뭐 하는 것보다도 맨손 체조하면서 낙천적으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네네. 그리고 와서 뭐 식사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니 아침엔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절식도 하시고 뭐 골고루 다 하시네요. 하여간 이거 100세까지 문제 없겠습니다. 근데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화를 내지 말라 이게요. 화. 네. 이 화는 결과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들의 고집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고집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네.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한번 내게 되면요. 수만 개의 뇌세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 자꾸 뇌 기능이 쇠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 네네. 이것은 미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치매를 예방하는데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우선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 말씀을 듣는 거는 들을 예. 때는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러는데 그렇죠. 막상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요. 또 습관성이 항상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좀 마음을 풀기 위해서도요. 네. 조심히의 동심초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네, 하죠. 네. Good
네,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이제 마음 공부를 좀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의 습관은 마음의 에너지라고 알고는 있지만은 유 기자님, 예. 그거 우리 마음의 에너지다라고 마음속에 우리 심어놓기가 좀 어렵지요, 그게. 그렇죠. 네, 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마음의 에너지로 두고두고 조금씩 꺼내 쓰고 싶지만은 그게 또 그대로 안 되지, 기자님. 예, 그렇죠. 이 감사는 네, 감사라는 그 말이 나오는과 동시에 네. 상대편의 그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그것이 네, 에너지가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주고받는 감사와 감사가 이어지는 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평온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나가는데 편안한 그 사랑이 곁들이는 이런 노후가 만들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유 기자님, 네. 그 감사의 습관이 마음속에 우리가 에너지로 저축해 놓고 쓸라 해도 또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풀쑥풀쑥 해놓고 글쎄 그 화내지 말라는 게 네. 말하는 게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는 우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런 공부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그래서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항상 조심을 할 수 있는 것이 네. 이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래 살면서 그 습관을 잘 마음속에 에너지로 그럼요.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인생관을 만들고 그것이 100세 시대를 가는데 가장 기본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또 노래하는 또 한 곡 듣고 예. 유 기자님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 볼까요? 예. 네, 노래는 윤한기가 부르는 노래하는 곳에 들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새들이 지저귀며 단잠을 깨우면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먼동이 뜨는 곳에 사랑이 움트며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하늘은 푸르고 태양이 빛날 때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새하얀 구름처럼 하늘을 나르며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노래하는 곳에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또 예. 기다려집니다. 예, 저 소식이요. 최근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로 음료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 그러니까 B2B군에 속한 그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퍼지면서 음료를 이 여름에 음료들을 많이 사 먹지 않습니까? 네. 이 꺼리는 사람도 많고 또 술 같은 것들 지금 이걸 꺼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설탕도 들어있지 않고 예. 칼로리도 없는 음료가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주. 그래요. 그 최근 들어서 거의 부쩍 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네. 거의 모든 음료 앞에 제로가 붙어요. 지금 네. 특히 탄산이 들어가는 청량 음료의 경우 또 심각하죠. 아유, 그렇군요. 예. 제로라는 것이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었군요. 그렇죠. 제가 한참 돌아다닐 때 무슬림 국가 동남아의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다녔는데요. 거기는 술을 먹지를 못해요. 술. 근데 우리가 가면은 술을 캔 맥주처럼 말이죠. 이렇게 술을 갖고 오거든요. 네. 먹으면 꼭 우리 소주 먹는 거 없고 술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술이 너희들 술 못 먹잖냐? 이게 제로 음료 중에 하나인데 그 알코올을 집어넣지 않고 그 설탕도 안 집어넣죠. 그래서 그 술을 만들어 가지고 술처럼 이렇게 입맛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는 거죠. 아, 예. 이렇게 말하자면 설탕이라든지 알코올 이거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알코올 맛이라든지 단맛 똑같이 나는 제로 음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아, 네. 아스파탐은 막걸리에도 이미 들어가던 것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 논란이 시작은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의 그 발표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EB군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시작된 거예요. 네. 어쨌든 이에 대해서 그 홍해걸 의학 박사인가요? 네. 언젠가 네.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스파탐의 그 발암 가능성이 우리가 김치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 우리는 한국 사람은 김치 안 먹으면 안 되죠. 예. 아침, 점심, 그럼요. 저녁 예. 먹는데 네. 그거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 너무 공포심을 갖고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 네. 암연구소라는 단어 하나에서 오는 공포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게 유해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걸 의학박사 이분 얘기를 좀 빌려보겠는데요. 같은 이비군 발암 물질로 전자파라든지 김치, 알로에나 그 은행잎 추출물 이거를 지금 꽂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 얘기에 따르면요,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이 이와 같은 김치와 같은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들어가 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 한 등급 높은 이비군 발암 물질로 무엇이 있느냐면 소고기 있지 않습니까? 네. 돼지고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65도 이상 음료 여기에
말하자면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급 발암 물질로 햄 등 가공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막걸리라든지 이 술 우리가 밖에 나가면 햇빛 여름에 특히 햇빛을 많이 쏘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피부암 같은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암 물질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볕 또 젓갈 예. 우리가 젓갈 한국 사람들은 젓갈을 많이 먹어요. 네네. 여기 그다음에 심지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죠. 이게 1급 발암 물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무슨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미 다 하고 또 먹고 있는 것들이네요. 그래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이 A군에는 약은 그래요.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홍 박사 얘기를 자꾸 내가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지나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여간 이 양반이 그래도 그 의학 박사로서 많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요. 그 발암 물질 위험 수위에 따라서 조심하면 되는 거지. 이거 너무 여기다 뭐 얼마 들어갔냐 뭐냐 지금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는 수치도 없고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의도를 갖고 위험성을 부풀리는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 공포심을 조장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아스파탐은 얼마나 먹었을 때 몸에 좋지 않을까요? 얼마 글쎄 뭐 이것도 사실 좀 막연한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나타나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식품의약안전처 자료 등에 따르면요 체중이 35kg인 어린아이가 다이어트 콜라 250mg짜리 하루에 55캔 많은 양이죠. 그 이상 매일 마시면 이를 섭취용량을 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이 누가 계세요. 또 60kg 성인의 경우 막걸리 33병을 마셔야 일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한다는 얘기. 거기 그렇게 33병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유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네, 야 그러죠. 담배와 술을 하지 않고요. 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막걸리 업체로 벌덩이 튀었다는 겁니다. 네. 아스파탐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막걸리만 유독 판매가 3 내지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반응은 또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건강 관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0세 시대 100세 건강. 이러한 거 내 몸에 불리하다. 뭐 암이다. 요새 암이 우리나라 제일 그 많은 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들을 쓰는 거죠. 어쨌든 막걸리 업계에 따르면요, 아스파탐 함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죠. 그 제조하는 업체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미국 식품의약국 기준은요, 이를 허용 섭취량에 따라 한 병당 허용량이 2 내지 3% 정도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네. 있습니다. 네네.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더 안 좋을 텐데요. 네, 네,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신기하죠. 네. 예, 이에 대해서 식약처 대변인은요. 국제암연구소가 어떤 근거로 발암 물질로 지정되는지 또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좀 더 들여다보고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예. 찝찝하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그러죠. 또 업계 입장에서는 말은 하늘의 그렇죠. 날벼락이겠어요. 예, 우리나라 막걸리가 수출도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심각하다고 봐야죠. 네네. 업계에서는 벌써 아스파탐의 대체제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아직은 같은 맛을 내기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지금. 네. 네, 다른 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예, 올게요. 그래요. 좀 네. 우울한 얘기였는데요. 네. 조금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보죠. 김세레나가 불렀죠. 태평가 한번 들어보고 마음 좀 바꿔봅시다. 네, 네. 짜증은 내어서 못하나 힘술은 부려서 못하나 인생 일장 춘모인데 아니나 놀고서 못하랴 이나노 니리야 니리야 니나노 어서 좋아 얼씨구 좋다 볼라 비는 이리저리 보볼볼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공수래는 공수고요 놀아나가면서 살아보세 니나노 니리야 니리야 니나노 어싸 좋아 얼씨구 좋다 볼라 비는 이리저리 보볼볼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두 번째 소식 이어가기 전에요. 우리 시 한 수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7월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7월의 태양에서는 사자 새끼 냄새가 나고요. 7월 보름달에는 장미꽃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7월이 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입가에 이렇게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 이육사의 그 청포도 이것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감사합니다. 정말 힘차고 즐거운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또 접시 하얀 모시를 싹 깔고 거기다 청포도를 이렇게 놓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주. 그럼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7월의 시죠. 네, 대표 네. 시죠.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되겠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요. 출산 기록이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는 않은 우리가 보통 그 유령 영아라고 하죠. 이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갖고 그 중에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와, 최근 들어서 네.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식 같은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하여간 이 뉴스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3월인가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진행했는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죠.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무려 2,000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와,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뻔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감사원은요. 네. 미신고된 영아 2,000명 가운데요. 1% 수준 20명을 선별한 뒤에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지금 전부 통지한 거죠.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꼬리를 물고 현재까지 확산 일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7월 3일까지만 해도 예. 193건의 출생 미신고 네. 아동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7월 4일이 되면서 약 400건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 실제 경찰은 접수 수사 건수가 날이 갈수록 계속 늘고 있다고 전하면서요.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래요. 어머, 그렇게요? 예. 와. 안타깝죠. 네. 아이고, 지금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사망하면 정말 어떡할까? 아유. 지역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지역별로는 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발표된 거 보니까 경기 남부 경찰청이 94건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청과 대전청이 38건, 경남청이 33건, 인천청하고 충남청이 29건, 경북청이 23건, 그다음에 전남청이 21건, 부산청이 19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일로 인해서 베이비 박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전체 수사일의 대상 중에요. 이 베이비박스 6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요. 네.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유기라는 이야기인 걸까요?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경찰은요. 네. 일단 정부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사례 중에 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이것이 유기죄냐 아니면은 영아 유기죄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선별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할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기 과정에서요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당한 사실이 좀
확인을 해서 해명이 되거나 정상 운영이 된 사건이라면 입건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예. 형법상 유기죄와 영아 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럼.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만든 주식회사 사랑 공동체 교회 그 담임 목사는요, 왜 출생 신고를 안 하는지 한번 깊이 고민 없이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과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해명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마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낳아진 아기를 보호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예. 생명부터 살릴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런 유기견이 유기 아가 생기는 경우, 이것이 왠지 그 근본 원인을 지금 한번 찾아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해서 양육을 하든지 이걸 표면화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걸 보호해 주면서 또 대책도 강구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걸 자꾸 법으로만 막다 보니까 이렇게 몰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나타나고 하니까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주 대대적인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임영웅의 그리움만 쌓이네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돈인, 유한군, 피대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난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네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난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네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